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의학은 경험적 산물이다. 자, 우리는 물론 이제 뛰어난 분이 있어 가지고서 이 경험의 산물을 아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온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역사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을 넘어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뛰어난, 그러니까 다만 성인이 경험도 없이 의학에 관한 의안을 수립했다는 생각에는 상고주의, 이것은 상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이 이면에는 인간의 어떤 나쁜 속성, 자기를 이렇게 묻어서 가려고 하는 거. 나는 저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 남겨놓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끼어서 가려고 하는 나쁜 그 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준 선생, 하나의 우상이죠. 뛰어난 분이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허준이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허준의 학문을 공부했다고 자기가 허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자기 마음속에 나는 허준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의안에 추구하는 사람이다가 하는 거기에 묻혀져 가려고 하는 생각, 이재마 선생의 그와 같은 묻혀 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발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이면에는 사실 자기 비하와 고전에 대한 맹목적 우상 숭배만이 있을 뿐이다. 자, 우리가 들으니 저뿐만 아니라 표리, 한열, 허실, 음양, 이것이 이른바 팔강병증이죠. 중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드문드문 숨겨져 있어요. 왜 이와 같이 중경 조문?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서는 증상과 처방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병원 개념이에요. 병원. 육경변증과 이 팔강변증과 육경변증은 중경학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하니 우리들은 이렇게 그렇게 배워왔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열, 허실은 황제내경에서 그 근원을 따라갈 수가 있고, 황제내경에 보면 한열, 허실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죠. 봐라. 황제내경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왔다. 용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문자가 그 중경서에 나온 문자가 황제내경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한 것이지, 이 팔강변증의 전체적인 의안을 황제내경에서 터득해가지고 상한론의 중경서에 적용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토하론 고법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또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이 비로소 중경서에서 대략 구분되어졌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원에 이르러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을 잡아가지고 칭병, 병을 치료하는 팔자다. 이거는 참 멋진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들은. 또 장경학은 음양이 이강,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그 강령이 되고 나머지 표리, 한열, 이렇게 허실로 육변이라고 하니, 이 두 사람의 이연이죠. 이동원 선생과 장경학 선생이 이 변증, 증후를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 팔강의 의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포괄적인지 강변했다. 이것만 알게 되면은 한의학은 끝이다. 이것만 알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제가 감히 저기에 대해서 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 논리를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정사실화 시키면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지만 이가 뭐냐? 팔강변증의 의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냐면 8강 변증은 실로 한토와 고법을 경유해 가지고서 비로소 정립이 된 것이다. 왜냐면은 일체의 병증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는 육경이라든가 8강 변증을 구별하지 않고 일단 한토화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토화법으로 끝났잖아요. 여기에 무슨 8강 변증과 육경 변증과 8강 변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치료법에. 비록 의성의 자질로도 중경리 의성의 자질로도 별다른 경험도 없이 그 의안을 터득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경험도 하지 않고 그냥 8강 변증으로 환자를 보고 척척척 일사불란하게 병증을 보고 치료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처방에 마땅함을 얻어가지고서 궤병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중경서를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궤병을 경험한 것을 낱낱이 기술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와 같은 오치와 역치를 겪고 나서 8강 변증이라든가 육경 변증을 만들어 가지고서 구별해 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중경전후에 한토와 방을 무수히 실행해서 그 적증과 부적응증을 낱낱이 경험한 연후에 표리, 음양, 한열, 허실의 의안을 마침내 정립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중경서를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잘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책은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증상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도로 책을 쓴 사람, 중경이라 하더라도 중경이 왜 이와 같은 증상을 굳이 기술을 하고 후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가? 바로 이것이 그 적증과 부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제가 조문을 강의할 때 아주 쉽게 강의를 해요. 결국은 한토와 이것에 의해서 적증과 부증, 이걸 통해서 그것이 표리다, 음양이다, 한열이다, 허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히 유추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글을 남길 때 바로 중요한 병세의 관점에서 글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중경서를 공부할 때, 조문을 공부할 때 황제내경이라든가 난경이라 이런 거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그 조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보면은 그 사람의 글을 쓴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학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은 경험적으로 오늘날의 판단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맹목적으로 제가 무조건 옳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와 같이 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8강의 의안이 어떠한 연유로서 성립했는가 의심할 수가 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데 우리 현대의 의사들 사실은 그런 이유죠. 한토화를 근거하지 않고 8강 변증을 논하는 거로 한토화의 폐해만 알고 8강 변증이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고. 학문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8강 변증은 중경이 세워놓은 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송대 이전에도 이것이 과연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는가라고 저는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송판의 그 줄을 보면은 송판은 이제 이목이 한 거죠. 이목이 우리가 보통 그걸 송본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송본 또한 이때 분명히 그 출판을 했는데 그것이 명대의 그 금나라 들어서 그 성무기가 처음으로 상한에 대해서 줄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 성무기의 줄을 가지고서 명대의 조개미가
다시 교각을 했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송본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조개미가 편찬한 다시 교정한 그 교각이라고 그러죠. 한 책의 송본하고 100% 맞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 송본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2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한 300년 사이에 어떻게 거기에 또 증익이 됐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기학도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면 한토와 가부, 한토와의 적증과 부적응증의 변론이 전해지니 거기에 보면은 다 있어요. 자, 중경이 8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만약에 중경이 8강 결정을 했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적재적소에 치료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 이거 한번 그냥 여기에는 내용은 없어요. 요것만 전해지는 거지. 불가발안의 병증과 맥증과 그 치법을 구별하자. 가히 발안할 수 있는 병증의 맥증과 치료법을 구분하자. 발안 후에 나타나는 병증과 맥증과 치료법을 구분하자. 불가토병 또는 가토병, 불가합병, 가합병의 이와 같은 증상과 맥과 증상과 치료법을 구별하자. 또는 한토화 후 병증 후의 맥증과 치료법을 구분하자. 이와 같은 것들이 목록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8강 육경 변증론과 8강 변증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료법의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거죠. 만약 전수지간에 고유의 치법을 개성하지 않고 괴병에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하지 아니했다면 저 한토화의 가부의 그 분별을 기술하지 아니했거늘 오히려 기술해서 전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괜히 이와 같이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면 돼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어떤 문제를 의심을 하되 그 의심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답을 우리가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문헌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에는 얻지 못해도 꾸준히 어떤 문제를 집중하고 의심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고이들이 일체의 병증에 대해서 표리, 한열, 음양, 허실, 음양의 8강의 의안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단 발안하고 토하고 사하해요. 비록 예기치 못한 괴병의 출현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발본색원을 발할 수 있으니 발하다 이 소리예요. 석이라고 하는 건 발본.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유명한 수거죠. 어떠한 병증, 어떠한 문제점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뿌리를 차려가지고 물의 근원을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예. 중경의 치법은 이와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볼에서 똑같은 오류를 그렇게 무수히 한 게 아니라 범병에 발한 일체의 것을 묻지 않고 이와 같이 한 것은 괴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발본색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치료가 다 되느냐? 물론 치료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법이 발전되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천년지간에 중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송본에 이르기까지 이목이 교정할 때까지 천년 세월이 걸렸거든요. 어찌해서 그 고법을 답습했겠는가? 그와 같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구별하는 법이 전해졌겠는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그대로 전해졌다는 얘기죠. 정말로 8강의 의안이
8강 정령, 8강의 의안이 우리는 보통 전국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한나라말 중경에 의해서 드디어 이렇게 용어와 문자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음양, 한열, 허실 이것이 그런 한의학 용어냐? 아니에요. 다른 전국시대의 제가서에서도 나타나고 뭐 그 이전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했어요. 허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후세 나온 개념이에요. 표리하고 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 자체의 어원이 굉장히 오래된 용어고 음양이라든가 허실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 만들어진 거죠. 전국시대 중기 말기에서부터 한나라 때 이제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표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 중경이 8강을 답습해서 증을 구별할 때에, 그러니까 임상할 때에 어떠한 병증은 표 위에 있는 거로 발안해야 되고 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병증은 이 위에 있는 거로 사하해야 하고 발안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병증은 표리 간에 있으니 표리 사이에 있으니 이것은 화해법을 써야 하지 그 사심탕이라든가 소시오탕 계통류로 화해해야지 발안하거나 토하거나 하해서는 안 된다. 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중경 자신이 8강병증을 터득했다면은. 그런데 또 모 병증은 이것은 허증이고 실증이고 한증이고 열증이며 음증 양증이니 이렇게 알아가지고 증상을 따라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처방의 맞등함을 얻어서 오치와 역치를 반드시 자주 행하지 아니하고 무수한 괴병을 일찍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치와 역치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무수한 괴병을 거의 중경서는 바로 이 괴병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의안이고 이것이야말로 한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임상 보고서다. 이 무수한 괴병을 치료하는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됐다는 거예요. 예. 한토화법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조문을 공부할 때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니까 중경서는 무수한 오치와 역치의 산물이다. 그러나 태양병 조문 중에 중경의 치법은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면 알죠. 한토와 남용 이후에 8강과 8강이 드디어 모색하게 되었다.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거죠. 조문 중에 8강 변증의 단서는 후세 사람들이 도모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결국은 후세 사람이 모색해서 보완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견병 지원의 그 병증을 보고 병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8강 변증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기링남에는 이것을 규구지 대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기혈수 병인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이거는 다소 방법론인데 병독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8강 변증에 한열의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뭐 내포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링남에는 명확하게 기혈수, 병인론, 표리, 병의 개념 또는 뭐 경의 개념 이런 식으로 주객증이라든가 뭐 허실 개념이라든가 이것을 보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풀어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8강 변증에 대해서. 만약 중경이 뭐 똑같은 얘기예요. 6경을 구비하고 8강을 정립했다면 능히 천병만천 모든 병증을 자기 스스로가 능수능란하게 통제할 수 있었으니 어찌 오치와 역치의 치료를 했을 것이고 괴병의 출현을 두려워했겠는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렇게 했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표리, 한열, 허실, 음양 이와 같은 제가 8강 변증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문자라 그랬잖아요. 예, 이와 같은 문자류는 이와 같은 문자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8강 변증이라고 하면 안 돼요. 8강 변증은 이와 같은 문자를 의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비록 내경에 보이지만 이와 같은 문자는 보이죠. 내경과 중경서에 보이나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팔강변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후대에 수립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의사들은 뇌경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황제라고 하는 그 명분을 빌리지 아니하면 의안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양방이든 뭐든 기승전 해가지고 결혼 황제 내경. 황제 내경이 나왔으니 너희들은 입 다물어라.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능히 천하의 신뢰를 얻는 자가 있지 못하다. 왜? 누구나 이와 같이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편한 점이 있어요. 야, 황제 내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허준 선생이 얘기했다. 지금도 선전할 때 보면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의사들한테 비판받는 거죠. 허준 선생의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동의보감에는. 그럼 받아들여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없애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신뢰성을, 한의사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경서에 있으니까 중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경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의학이 아무리 좋아도 치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현대의 모든 병은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8강이 도모한 바는 바로 그 고법의 그 문제점 때문이다. 왜 8강이 왜 나왔느냐? 고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시킨 거죠. 그것은 기백의 교훈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황제 내경의 교훈에 의해 가지고서 8강 변증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류다. 중경의 치법은 간결하고 성길지만 병독을 빨리 배출시켜서 모든 병증을 포용시킨다. 엉성하죠. 고법은. 한토와 고법하고 화해법 해봐야 실질적으로 중요한 처방은 2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중요한 처방은. 그러나 이것은 모두 병독을 배출시켜서 많은 무수한 병증을 포용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경의 첫 책에는 병명의 개념과 후세에 말하는 병인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 현재 나타난 증상의 병독이 무엇이고 병이가 어디에 있느냐를 그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으로 해서 그 앞서서 기이론, 기혈수론, 또 한토화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늘은 한토화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한토화에 의해서 어떻게 표리의 개념이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